KF-X 사업 맹비난. 뭐가 문제길래? 에릭 태글러 방산, 항공 전문 기자 기고문. 한국의 새로운 KF-21 전투기는 F-35보다 중국에 대항하는 더 적절한 대안이다. 많은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지난주 공개된 한국의 보람의 전투기가 F-35보다 더 저렴한 대체제가 팀수 있다고 요란하게 대셔 투필했다. 비록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나 네트워크 능력은 F-35보다 떨어지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바깥에서 독립적, 지역적 전력을 가져가려는 한국의 과감한 투자와 능력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주 금요일 출고식에서 자주 국방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역사적인 초석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보람의 프로그램의 출고는 한국을 역사적인 클럽의 일원으로 격상시켰다. CNN은 한국의 최신의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보람의 디자인과 부품에는 미국의 흔적이 많다. 그러나 65%의 부품은 실제로 순수 한국산이다. 2022년의 초도 비행과 함께 임해는 서울을 국제 전략 항공기 시장의 상위 플레이어로 만들 것이다. 시제기 출고 전 임세훈 대변인은 한국의 목표는 2030년 세계 7번째 항공산업 강국 진입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 새 전투기의 지역적 잠재력은 인도네시아가 20%의 돈을 댄 것으로 알 수 있다. 대지해 운용 모드 GMU, 비록 몇 년간 집으로 밀리며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리는가 했지만 이니는 여전히 탑승 중이고 프라보와 국방장관은 출고식에 참석했다. 이니는 50개의 보라매를 도입하여 그들의 항공전략 자산 믹스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니는 카이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은 남중국 해에서 점중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3월 말 이니는 일본과 방산물자 수입 협정을 체결했다. 그 첫 번째는 아마도 8척의 모가 미급 소텔스 프리기탑 도입이 될 것이다. 이니는 나투나 섬 근해에서 베이징과 마찰을 벌이고 있다. 이 프리기탑들은 보라매와 함께 중국에 대한 좋은 경고가 수있다. 보라매는 태국,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이라크와 같은 곳에서 기존 유럽과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들보다 더 나은 디자인, 더 친숙한 옵션들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군사 전문가 아브라함 에이슨, 위 국가들은 보라매가 대체하려고 목표하는 파워공 경전투기나 F-15, F-5를 운용하는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보라매는 지역의 이웃들에 특히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 립그룹 애널리스트 리차드 아블라피아는 한국은 아마도 가장 유연하고 유기적인 방위 자산들을 가진 국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4.5세대 전투기는 한국을 수준 높은 국방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무기 독립성의 명성을 가진 국가로 만들었다. 만약 저런 독립성이 없다면 비싼 돈들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지만 그들에겐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아블라피아는 말했다. 게다가 미국 공군은 지금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4.5세대 클래스에서 신모델을 내놓는 유일한 국가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공군은 보라매가 F-5와 팬텀기 뿐만 아니라 오래된 F-15CD와 슬램 이글까지 일부 대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이미 구매한 60개 F-35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보여진다. 대략 2028년까지 40개의 공대공 버전 보라매 블록 1이 실전 배치될 것이다. 행사장에서 선보인 시제기와 합해 4개의 단좌형과 2개의 복좌형이 양산전 테스트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테스트 개발 기간은 용기 있을 만큼 짧아 보인다. 2026년 첫 양산 전까지 일정이 매우 빡빡하다. 보라매가 F-35와 너무 많이 다른 것은 참아주더라도 쌍발 엔진은 단발보다는 확실히 낫고 GE F414 엔진 2개가 들어간다. GE는 2032년까지 120기의 항공기에 240기의 엔진을 공급할 것이다. 슈퍼 호넷이나 그리펜에 이미 장착된 엔진의 다른 파생형들의 트랙 레코드는 보라매의 엔진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부품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는데 도움을 꿨다. 카이는 이미 파워공의 F454 엔진을 운용한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다. 414 엔진의 추력은 새로운 기체의 강성과 맞물려 보라매가 F-16CD를 능가하는 기동성을 구현하게 할 것이다. F-35, 랩터와 같이
미국의 5세대 전투기만큼은 아니지만 보람에는 스텔스 기능을 제공한다. RCS는 워존에 따르면 현재는 유로파이터와 같은 수준인데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스텔스 기능은 장착한 무장들의 육선중 의해 약화되는데 날개 6곳, 몸체 밀의 4곳에 장착점이 있으며 내부 무장창의 포기와 같은 스텔스 성능의 손해는 아무래도 비용과 개발 기간의 한계 때문인 듯하다. 카이는 보람에 한국 공군의 최신 무장들이 공대지 버전에 모두 장착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무장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카이는 무장 탑재량이나 최고 속도, 작전 범위 면에서 보라매가 푸사모를 능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한화의 A4 레이더는 미티어 미사일과 조합되어 푸12개 미사일 사정거리를 넘어서는 공대공 능력을 갖추었다. 이 조합은 한국 공군이 이미 보유한 조기 경보기 P4E가 중폭시켜주는 능력과 합해져 푸사모와 같은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한다. 비록 완전한 5세대기는 아니지만 보라매는 전투기 시장에서 영국, 일본, 인도, 터키를 강타할 것이다. 이 전투기는 좀 더 쌀 것이고 이 기체의 초기 유용성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사실에 의해 더 강화된다. 보라매는 미국의 푸사모나 중국의 제22 강요하는 구매에 따른 제한 조건이 없다. 푸사모는 구매자에게 로키드 마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공동작전의 생태계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한다. 이스라엘 제외 중국의 전투기는 초기 비용은 싸지만 정치적인 압박과 함께 종러 엔진의 신뢰성 문제가 큰 단점이다. 카이는 중요한 항전 장비들과 센서들을 자체 개발함에 따라 구매자들은 간섭이 없으면서도 부품 공급 걱정이 없는 전투기를 기대할 수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과 언성 히어로 지난주 세상에 선보인 KF-21 보람의 국산 전투기 개발에는 4번의 대통령이 거쳐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상한 KF-X 전투기 개발을 천명했지만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내 기술 개발 부족과 타당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결들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KF-X 전투기 국내 개발이 무리라며 미국에서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했죠. 다 죽어가면 KF-X 전투기 개발의 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업 파트너로 인도네시아를 끄트러들으면서 사업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본격적인 KF-X 전투기 개발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을 내리면서 사업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전투기 개발을 최종 승인을 하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세게 비판했죠. 당시 야당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투기를 도입하는 기났다며 미국이 15년, 프랑스 20년에 걸려 개발에 성공한 전투기를 우리가 만들 수 없다고 박근혜 정부의 무모함을 맹비난했죠. 심지어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은 미국이 KF-X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레이더 등의 관련 기술을 넘겨주지 않는 다른 이유를 들어 국산 전투기 개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박 전 대통령은 야당의 KF-X 사업 반대 주장에 대해 43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한다고 받아치면서 전투기 사업을 밀고 나갔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KF-X 전투기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어졌고 사업이 좌초될 위기도 맞았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KF-21 보람의 KF-X 전투기 출고식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8번째 전투기 생산국이 됐다. 라며 질항공산업의 역사적 이정표와 민관군 모두가 이룬 성과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13 우리의 친구인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과 프라보오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켜세운 KF-X의 사업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20%의 분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층도 이해는 갑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해 KF-X 전투기를 도입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20년 만에 나오게 된 국산 전투기 개발의 1등 공신은 엔지니어와 국방과학연구소도 있지만 1인을 꼽으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촉사에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언성 히로에 대해 한마디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만 아쉬울이 남습니다. 포브스지 KF-X 사업 맹비난. 뭐가 문제길래? 에릭 태글러 방산
항공 전문 기자 기고문. 한국의 새로운 KF-21 전투기는 F-35보다 중국에 대항하는 더 적절한 대안이다. 많은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지난주 공개된 한국의 보람의 전투기가 F-35보다 더 저렴한 대체제가 팀수 있다고 요란하게 대셔특필했다. 비록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나 네트워크 능력은 F-35보다 떨어지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바깥에서 독립적, 지역적 전력을 가져가려는 한국의 과감한 투자와 능력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주 금요일 출고식에서 자주국방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역사적인 초석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보람의 프로그램의 출고는 한국을 역사적인 클럽의 일원으로 격상시켰다. CNN은 한국의 최신의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보람의 디자인과 부품에는 미국의 흔적이 많다. 그러나 65%의 부품은 실제로 순수 한국산이다. 2022년의 초도 비행과 함께 임해는 서울을 국제 전략 항공기 시장의 상위 플레이어로 만들 것이다. 시제기 출고 전 임세훈 대변인은 한국의 목표는 2030년 세계 7번째 항공산업 강국 진입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 새 전투기의 지역적 잠재력은 인도네시아가 20%의 돈을 댄 것으로 알 수 있다. 대진의 운용 모드 GMU, 비록 몇 년간 집으로 밀리며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리는가 했지만 이니는 여전히 탑승 중이고 프라보와 국방장관은 출고식에 참석했다. 이니는 50개의 보라매를 도입하여 그들의 항공전략 자산 믹스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니는 카이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은 남중국 해에서 점중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3월 말 이니는 일본과 방산물자 수입 협정을 체결했다. 그 첫 번째는 아마도 8척의 모가 미급 소텔스 프리기탑 도입이 될 것이다. 이니는 나투나 섬 근해에서 베이징과 마찰을 벌이고 있다. 이 프리기탑들은 보라매와 함께 중국에 대한 좋은 경고가 수있다. 보라매는 태국,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이라크와 같은 곳에서 기존 유럽과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들보다 더 나은 디자인, 더 친숙한 옵션들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군사 전문가 아브라함 에이슨, 위 국가들은 보라매가 대체하려고 목표하는 파워공 경전투기나 F-15, F-5를 운용하는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보라매는 지역의 이웃들에 특히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 립그룹 애널리스트 리차드 아블라피아는 한국은 아마도 가장 유연하고 유기적인 방위 자산들을 가진 국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4.5세대 전투기는 한국을 수준 높은 국방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무기 독립성의 명성을 가진 국가로 만들었다. 만약 저런 독립성이 없다면 비싼 돈들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지만 그들에겐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아블라피아는 말했다. 게다가 미국 공군은 지금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4.5세대 클래스에서 신모델을 내놓는 유일한 국가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공군은 보라매가 F-5와 팬텀기뿐만 아니라 오래된 F-15CD와 슬램 이글까지 일부 대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이미 구매한 60개 F-35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보여진다. 대략 2028년까지 40개의 공대공 버전 보라매 블록 1이 실전 배치될 것이다. 행사장에서 선보인 시제기와 합해 4개의 단좌형과 2개의 복좌형이 양산전 테스트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테스트 개발 기간은 용기 있을 만큼 짧아 보인다. 2026년 첫 양산 전까지 일정이 매우 빡빡하다. 보라매가 F-35와 너무 많이 다른 것은 참아주더라도 쌍발 엔진은 단발보다는 확실히 낫고 GE-F414 엔진 2개가 들어간다. GE는 2032년까지 120기의 항공기에 240기의 엔진을 공급할 것이다. 슈퍼 호넷이나 그리펜에 이미 장착된 엔진의 다른 파생형들의 트랙 레코드는 보라매의 엔진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부품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는데 도움을 꿨다. 카이는 이미 파워공의 F454 엔진을 운용한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다. 414 엔진의 추력은 새로운 기체의 강성과 맞물려 보라매가 F-16CD를 능가하는 기동성을 구현하게 할 것이다. F-35, 랩터와 같이 미국의 5세대 전투기만큼은 아니지만 보라매는 스텔스 기능을 제공한다. RCS는 워존에 따르면 현재는 유로파이터와 같은 수준인데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스텔스 기능은
장착한 무장들의 육선중 의해 약화되는데 날개 6곳, 몸체 밀에 4곳의 장착점이 있으며 내부 무장창의 포기와 같은 스텔스 성능의 손해는 아무래도 비용과 개발 기간의 한계 때문인 듯하다. 카이는 보라매에 한국 공군의 최신 무장들이 공대지 버전에 모두 장착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무장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카이는 무장 탑재량이나 최고 속도, 작전 범위 면에서 보라매가 푸사모를 능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한화의 A사 레이더는 미티어 미사일과 조합되어 푸-12개 미사일 사정거리를 넘어서는 공대공 능력을 갖추었다. 이 조합은 한국 공군이 이미 보유한 조기 경보기 P-4E가 중폭시켜주는 능력과 합해져 푸사모와 같은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한다. 비록 완전한 5세대기는 아니지만 보라매는 전투기 시장에서 영국, 일본, 인도, 터키를 강타할 것이다. 이 전투기는 좀 더 쌀 것이고 이 기체의 초기 유용성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사실에 의해 더 강화된다. 보라매는 미국의 푸사모나 중국의 제22 강요하는 구매에 따른 제한 조건이 없다. 푸사모는 구매자에게 록히드 마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공동작전의 생태계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한다. 이스라엘 제외 중국의 전투기는 초기 비용은 싸지만 정치적인 압박과 함께 중러 엔진의 신뢰성 문제가 큰 단점이다. 카이는 중요한 항전 장비들과 센서들을 자체 개발함에 따라 구매자들은 간섭이 없으면서도 부품 공급 걱정이 없는 전투기를 기대할 수 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과 언성 히어로 지난주 세상에 선보인 KF-X KF-21 보라매 국산 전투기 개발에는 4번의 대통령이 거쳐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상한 KF-X 전투기 개발을 천명했지만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내 기술 개발 부족과 타당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결들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KF-X 전투기 국내 개발이 무리라며 미국에서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했죠. 다 죽어가면 KF-X 전투기 개발의 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업 파트너로 인도네시아를 끝화들으면서 사업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본격적인 KF-X 전투기 개발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을 내리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전투기 개발을 최종 승인을 하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세게 비판했죠. 당시 야당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투기를 도입하는 기났다며 미국이 15년, 프랑스 20년에 걸려 개발에 성공한 전투기를 우리가 만들 수 없다고 박근혜 정부의 무모함을 맹비난했죠. 심지어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은 미국이 KF-X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레이더 등의 관련 기술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국산 전투기 개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박 전 대통령은 야당의 KF-X 사업 반대 주장에 대해 43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한다고 받아치면서 전투기 사업을 밀고 나갔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KF-X 전투기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어졌고 사업이 좌초될 위기도 맞았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KF-21 보람의 KF-X 전투기 출고식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8번째 전투기 생산국이 됐다. 라며 지항공산업의 역사적 이정표와 민관군 모두가 이룬 성과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13 우리의 친구인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과 프라보오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켜 세운 KF-X의 사업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20%의 분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층도 이해는 갑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해 KF-X 전투기를 도입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20년 만에 나오게 된 국산 전투기 개발의 1등 공신은 엔지니어와 국방과학연구소도 있지만 1인을 꼽으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박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에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언성 히로에 대해 한마디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만 아쉬움이 남습니다.